안녕하세요. 스마트TV 스마트 크리에이터 김PD입니다. 오늘은 고정비 줄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비는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가는 돈입니다. 재산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대출이자, 할부원금 및 이자, 각종 통신비, 보험료 등 소득의 상당 부분이 고정비로 지출되고 있죠. 이 고정비 지출을 최소화한다면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깨가 가벼워질까요? 고정비를 줄이는 것,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고정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정비는 세 가지 때문에 발생합니다. 소유욕, 과시욕, 귀찮음, 이 세 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집은 월세를 살아도 차는 외제차를 몰고 다녀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있다고 합니다. 소유욕과 과시욕 때문에 지출을 극대화시키고 그 지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고통받지만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자신의 미래, 즉 나이 들어서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죠. 모아둔 자산이 없이 현재의 소득을 모두 비용으로 지출해버리고 미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남에게 과시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후 난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정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유, 과시, 편리에 대한 욕구를 없애야 됩니다.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5가지를 줄여야 합니다. 집, 차, 통신비, 보험료, 외식비, 이 5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집에 관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집에 자산을 묶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집으로 투자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나 그동안 경기 유지를 위해서 과도하게 부풀려온 자산버블, 즉 부동산에 대한 버블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 관한 투자 가치를 지나치게 맹신해서 과도한 금융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의 전 자산을 집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내 소유로 하기 위해서 몇 년이나 돈을 모아야 할까요? 서울 지역은 일반 직장인이 20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평균적인 집을 장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지요. 집 장만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대출을 활용합니다. 커다란 부담이 되는 금융비용과 세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집을 내 소유로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집 소유로 나가는 비용보다 더 큰 보상, 즉 집값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빚내서 집을 사지 않는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곤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까요? 집값이 오르는 것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집을 사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보유세 강화 움직임입니다. 부동산 버블을 잡아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보유세 강화입니다. 주요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보유세 부담률을 보면 미국이 2.88%, 일본이 2.16%, OECD 회원국 평균이 1.07%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서울주택의 실효세율이 0.12%로 미국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약한 보유세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를 부채질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이 부동산 임대업자라는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런 투기를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공시지가를 점진적으로 매매가 수준으로 올리고 기본 보유세율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금리의 움직임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려서 돈줄을 죄는 것이지요. 가계부채 폭탄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요? 이미 한 차례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했지요. 우리나라는 서민들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기업과 부유층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나라죠. 돈줄을 죄게 되면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이 죽어나니까 나라에서 그런 결정은 안 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은 버리세요. 아파트 투기꾼들을 잡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유동성을 축소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을 오래 끌고 가지 못합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들의 이탈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즉, 국내 경제에 대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조금 더 금리를 올려야 살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행히 미국에서 공언하던 3.5%까지 단계적 기준금리 인상을 잠시 유보하고는 있습니다만 향후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기준금리가 0.75% 역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책 결정자들의 뿌리 깊은 생각입니다. 돈줄을 재어서 가계부채 폭탄이 터져야 오히려 기회가 온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동성이 남아도는 사람들이지요. 막대한 내부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과 부유층들입니다. 시중에 풀린 돈들을 조절하지 않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장기 경기 침체의 늪에 깊숙하게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돈줄 죄기를 일정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 대출이 막히고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압박이 거세어지면 더 이상 집을 보유해서 자산 규모를 늘리는 것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버블 붕괴에 대한 두려움과 과도한 고정비의 압박뿐이지요. 두 번째는 차에 대한 생각입니다.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카푸어라는 신조어도 등장하고 있죠. 자동차를 한 대 소유하는 순간 할부금, 이자, 보험료, 자동차세, 유지비 등 고정비가 발생합니다. 이런 고정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자동차를 소유하려는 이유는 소유욕, 과시욕, 편리함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어차피 집을 사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으니 좋은 차라도 사자. 한 번뿐인 인생 젊을 때 멋지게 살아보자. 그런 생각.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자유로운 인생을 원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BMW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외제차 BMW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 메트로, 워킹의 BMW입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병원을 찾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많이 걸으세요. 평소에 꾸준히 운동하세요. 그런 겁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헬스장을 가지 않더라도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걸으면 그만큼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차가 필요할 때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행을 많이 하고 싶으시다고요?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고 조금 더 걸으면 조금 더 훌륭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니까 스페인 산티아고 가는 길에 숙소를 열고 순례자들을 맞이하는 예능 프로가 있더라고요.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기간 동안 500km에서 1000km 정도의 거리를
오로지 두 발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게스트로 나옵니다. 영화배우 하정우 씨는 하루 3만 보를 걷는다고 합니다. 걷는 것은 신체적인 건강과 맑은 정신 유지에 도움이 될 뿐더러 생활 속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꼭 먹고 알 먹기지요. 굳이 차가 꼭 필요하시다면 경차를 생각해 보세요. 세금, 기름값, 보험료 등 유지 관리비가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니까요. 여러분은 통신비로 한 달에 얼마를 지급하고 계신가요? 현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인터넷, TV, 스마트폰 등 통신비는 필수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과도한 통신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2017년 가계 동향조사 지출부문 결과에 따르면 1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통신비는 13만 7,800원으로 전체 가계 지출 중 5.4%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은 미국, 일본과 함께 최상위 수준입니다. 1인당 5만 원 수준이 넘어서지요. 한국의 가계 통신비 수준이 높은 이유는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한 단말기 할부금 부담이 한 가지 이유인데 평균 15.6개월마다 단말기를 바꾼다고 하고 이는 OECD 국가 중 1위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음성, 데이터, 다량 이용에 따른 비용 증가인데 미국, 일본에 의해서 2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높은 소액 결제 이용도 한몫 거둔다고 하더군요. 요금 청구소의 17.9%가 소액 결제 이용료입니다. 옛말에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죠. 통신비에 있어서 대기업의 할부 마케팅에 너무 놀아나는 것은 아닐까요? 핸드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와이파이는 무료로 제공되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요금제를 최소로 하고 스마트폰 단말기 교체도 기간이 좀 더 길어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만 더 생각하고 실천하면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나 국민건강의료보험료 등 준조세성 보험료는 납부해야 하지만 민간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꼭 필요한 보험을 제외한 보험료는 줄이는 게 좋습니다. 민간보험사에 가입한 보험들을 보면 의외로 많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치아보험, 연금보험, 저축성보험, 종신보험 등등 모두 다 필요한 것 같고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보험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적은 돈을 내서 목돈을 마련해 두었다가 그중 일부가 불행을 당할 때 목돈을 헐어서 지원하는 상호부조의 사회제도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낸 적은 금액의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없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없어지는 보험료가 적당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가계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실손의료보장보험과 암보험 정도는 필수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나머지는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식비는 고정비 같은 변동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식비를 줄이고 집밥 위주의 식생활을 하게 된다면 비용의 절감은 물론이고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요.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식생활에 사용하는 비용을 하루 1인 5,000원으로 정해놓고 그 범위 이내에서 먹고 싶은 것을 장을 보아서 집밥을 해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궁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소박한 삶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이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5가지를 줄여야 하는데 집, 차, 통신비, 보험료, 외식비 등입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집으로 투자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집에 자산을 묶어두지 말아야 한다. 소유보다는 전세, 규모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규모를 줄이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차 없는 삶을 생각해보자. BMW를 통해서 건강과 비용 절감 2마리 토끼를 잡아보자. 꼭 필요하다면 경차가 좋다. 세 번째, 통신비는 외상으로 잡아먹는 소와 같다.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늘릴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보험의 기본 목적은 상호 부족. 없어지는 돈이 과하면 가계에 독이 될 수 있다. 꼭 필요한 보험 이외에는 정리하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스마트한 일상을 응원하는 스마트TV 스마트 크리에이터 김PD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